자, 과학하는 박건수입니다. 자, 오늘은 진화와 생물 다양성의 실전 개념들만 쫙쫙쫙쫙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쪽도 당연히 지질시대에 이어서 암기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질시대보다 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잘 이해한 다음에 여기다가 살을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기린이 나와 있죠. 사실 이 동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계가 과잉 생산 단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 같은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단계로 가느냐? 생존 경쟁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기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는 기린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 짧은 기린, 목이 중간 기린, 목이 긴 기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이 바닥에 깔려있는 풀 같은 거 먹으면 될 거고, 목이 긴 기린들은 나뭇잎 따먹고 뭐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다양한 기린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풀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밑에 깔려있는 풀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목이 긴 기린은 위에 나무 위에 달려있는 이파리를 뜯어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들은 이제 나뭇잎이 안 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생존 경쟁의 결과로 자연 선택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님들아, 죽은 애가 자연 선택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친구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살아남은 친구가 우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성질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이 이거를 딱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예측샷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바닥에 깔려있는 풀이 갑자기 사라질 거니까 나는 목을 키워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목이 길었던 거거든. 그런데 딱 마침 그때 풀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월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라는 것까지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 목이 긴 기린들끼리 자손을 많이 낳게 되고, 자, 이 결과 종의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다윈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에는 뭐 유전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별로 알려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윈한테 막 패드립 날리고 난리가 납니다. 막 신문 일면에다가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야. 다윈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던데, 그러면 너는 어머니 쪽이 원숭이냐 아버지 쪽이 원숭이냐, 이런 게 이제 신문에 나오던 야만적인 시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다윈은 나는 뭐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실드를 쳤지만 뭐 잘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뒤에 있는 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에는 뭐 다윈의 자연 선택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됐고요. 자, 이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생물 다양성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 핀치새입니다. 자,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이 핀치새라고 하는 친구가 원시 핀치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에 해당하는 핀치새가 딱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에 들어왔는데 각 섬에 이제 분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각 섬마다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섬에는 선인장이 되게 많고 어떤 섬에는 나무 속에 벌레가 많고 이런 식으로 다 섬마다의 환경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인장이 많은 섬에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그러니까 선인장에 있는 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기에 좋게끔 부리가 진한 핀치새들이 많아졌고, 자, 크고 단단한 씨가 많다 이런 섬에서는 이 열매를 깨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리가 강하고 두꺼워지고 이런 식의 핀치새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의 결과 굉장히 다양한 종들로 분화가 됐다, 아, 이렇게 진화로 이어지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다 토끼
토끼잖아요, 토끼. 근데 이 토끼 중에서는 흰 토끼가 있고 검정 토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토끼라는 종 안에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말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포인트로 짚어야 되는 단어는 같은 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종다양성이라는 건 이 구역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들이 분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의 종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종다양성인데, 이 종다양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 자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종의 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양한 종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요 A라고 하는 종이 99%를 차지해. 근데 여기는 A부터 E까지가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 이쪽 생태계가 훨씬 더 종 다양성이 높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열대 우림도 있을 거고, 사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호수도 있을 거고, 뭐 습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종이 같이 다양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러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살들, 선생님이 설명하신 예시들, 그런 거를 잘 이어붙여 주시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딸깍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 세 가지로 쪼개졌죠. 종, 유전자, 생태계. 요거 보시면 되는 건데, 기억의 예가 이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종의 무당벌레에서 날개의 무늬가, 포인트가 뭐야? 같은 종, 이거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종은 뭐다? 유전적. 자, 그래서 얘가 유전적 다양성이구나. 그럼 얘는 나머지 생태계 다양성이겠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럼 기억 보면 기억은 유전적. 틀렸지롱? 자, 기억이 높은 종일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때 멸종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바나나입니다. 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씨가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나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몇몇 종만 본격적으로 인간이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택받은 종이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종을 키우다가 파나마병이라고 하는 게 도는데, 얘가 그로미셸 종만 그냥 집중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쫙 바나나가 그로미셸만 쫙 깔려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딱 사라져버리니까 어때요? 바나나 자체가 멸종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그로미셸도 있고, 다른 종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러면은 얘가 멸종한다라고 해도 나머지의 다른 바나나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냐, 멸종위기에서 피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급격한 환경 변화라는 것이고요. 기억이 높은 종일수록,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멸종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종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여러 가지 종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는 뭐 전갈, 미어캣 이런 거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림에는 뭐 원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생태계가 종 다양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 잡아주시면 되겠네요.